사용자 계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계정은 시작 메뉴에 있는 사용자 계정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왼쪽 그 시작에 보면 전원 단추 있고 그 위에 설정 있고요. 그 위에 사진, 문서,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저한테 보이는 건 이제 황이라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눌러보시면 계정을 변경하는 게 나오고 잠금, 로그아웃 이런 게 나오세요. 컴퓨터는 한 대인데 계정은 여러 개 만들어서 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는데 뭐 여러 사람이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계정을 하나로 쓰면 내 것만 잘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신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쓰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뭐 아들은 아들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서로 좋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이는 사용자 계정이라는 거 나온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작을 눌렀을 때 보이는 제일 위에 나오는 요거를 사용자 계정이라고 하고 내가 지금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쓰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까 잠금, 계정 전환하는 거, 로그아웃 하는 게 나오시잖아요. 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사용 중인 계정을 표시해주고 저는 아까 황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계정을 클릭을 하면 계정 설정 변경, 잠금, 로그아웃 이런 메뉴들이 나오고요. 다른 사용자의 계정이 또 표시가 돼요. 그 계정을 이제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런 얘기죠. 컴퓨터를 끄지 않고도 내가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클릭하면 현재 로그인한 계정이 실행 중인 앱을 종료하지 않고 다른 계정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사용자 계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꼭 컴퓨터를 끄고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계정에서 켜있는 상태에서 다른 계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시는 거는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프 목록이 뭐냐면 이제 한글을 예로 들게요. 제가 여기 한글이 있는데 아래쪽에 한글 아이콘이 있죠. 자, 한글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최근 항목이라고 해서 제가 한글에서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들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이 바로 열립니다. 편하고 좋죠. 여기 있는 어떤 파일을 하나 고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누르면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봐야 되는데 원래 이 파일이 들어있는 또 어떤 위치가 있겠죠. 근데 그 위치를 잘 몰라도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니까 아주 편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이걸 점프 목록이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지 않아도 최근에 사용한 문서의 목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눌렀을 때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걸 뭐라고 한다?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데 점프 목록은 두 군데에서 보여요. 자,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야 나온다고 하나 알아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야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엑셀을 할게요. 자, 엑셀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엑셀에서는 요 자료들을 제가 최근에 봤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점프 목록 볼 수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자, 시작에 가면 여기 한글을 가는데 한글에서 옆으로 이렇게 한글에서 보면 옆으로 하니까 또 어때요? 이렇게 이건 오른쪽 버튼 누른 게 아니에요. 한글에 맞추면 한글 옆에 화살표가 보이시면 이렇게 점프 목록이라는 게 표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여기에서 봤던 요거하고 이쪽에서 봤던 한글에서 봤던 점프 목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프 목록은 파일이나 폴더,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최근에 사용했던 게 있잖아요.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로 구성한 목록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표시되는 곳이 두 군데라고요. 시작 메뉴에도 표시가 되고 어디에도 한 군데 더 표시가 돼요. 작업 표시줄에도 표시가 하나 더 됩니다. 그걸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최근에 사용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파일들을 막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중에 뭐는 안 보이실 수 있잖아요. 파이썬 커리큘럼 문제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 자주 본다고요. 다른 걸 막 보다 보면 얘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옆에 보시면 압정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고정이 됩니다. 어디에요? 제일 위에 따로 고정이 돼요. 이걸 누르면 고정이 돼서 이 항목은 계속 거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표시된 항목 위에 마우스를 잘 갖다 놓으면 이런 표시가 생겨요. 이 목록의 고정 이걸 누르면 이 파일은
상단에 고정이 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제하려면 이게 목록이 고정이 되면 이런 모양이 생겨서 제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점프 목록이 뭔지 하나 알아두시고 점프 목록은 어디에 표시된다고요? 시작 메뉴하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두 군데에 표시가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작업 표시줄은 언제 보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냥 뭐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온다더라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나오시는 거는 파일 탐색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 파일 탐색기는 단축키 한 번만 눌러볼까요? 로고 2. 그 단축키 윈도우 로고 있죠? 윈도우 로고 2 한번 눌러보세요. 윈도우 로고 키하고 2요. 영어 A, B, C, D, E 할 때. 누르시면 파일 탐색기라고 나오시는데 요 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파일 탐색기라고 보이시죠? 이거 누르셔도 같은 데입니다. 탐색기는 나눠져 있어요.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왼쪽에 나오는 거는 탐색창, 이쪽이 탐색창, 그 다음에 오른쪽이 파일 영역이라고 해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왼쪽이 탐색창, 오른쪽이 파일 영역 이렇게 돼 있다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 우리 컴퓨터에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그동안에 뭐 다운로드 받았던 게 여기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쪽 왼쪽에 보면은 내 PC 있죠? 내 PC 누르면 내 PC에는 뭐 이런 게 들어있고 내 PC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D를 갔다. 그러면 D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뭐 C에 가면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이 왼쪽에서 누르면 오른쪽에 보이는 거. 이 왼쪽을 탐색창, 오른쪽을 파일 내용이 보이는 파일 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C, D 뭐 여기 아니면 CD면 CD, USB면 USB 이런 드라이브들 있잖아요. 그 드라이브들이 보이게 하는 곳 디스크 드라이브나 아니면 제어판, 앱 파일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파일이나 폴더,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파일 탐색기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파일 탐색기는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PC를 좀 접어볼게요. 이렇게 다 접으면 이렇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로 되어 있으면 메뉴가 다 접혀서 지금 안 보인다 이런 건데 자, 내 PC를 한번 딱 누르잖아요. 그럼 옆으로 된 화살표가 밑으로 바뀌면서 밑에 이렇게 펼쳐지고 자, 제가 그 안에서 다시 C를 눌러. 그럼 또 C가 옆에서 밑으로 화살표로 바뀌면서 또 뭐가 나오죠. 제가 거기서 또 다시 윈도우를 눌러.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또 뭐가 쭉 나오죠. 뭐 안에 뭐 안에 뭐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트리 구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탐색창하고 오른쪽에 있는 파일 창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 그 탐색창에는 이런 폴더가 다 보여요. 컴퓨터에 존재하는 모든 폴더를 볼 수 있고 이 파일 창에서는 여기에서 누르면 그런 것들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앞에 있는 이 화살표 표시는 방금 보여드렸어요. 자,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 아래에 폴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데 잘 보시면 이런 화살표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있어요. 화살표가 없는 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하위 폴더가 없다. 이런 뜻이고.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폴더는 있다는 얘기인데 나와 있진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르면 뭘로 바뀌어요? 요게 이렇게 밑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화살표 모양을 잘 봐두시라고요. 자,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위 폴더가 있다는 얘기라고. 다른 하위 폴더가 있다. 이런 뜻이고 이걸 누르면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면서 하위 폴더가 보이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접혀서 하위 폴더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키패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C를 선택을 하고 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C 밑에 있는 모든 폴더가 다 완전 열려요. 이 안에,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더 안에 모든 폴더가 열리는 게 별. 제가 만약에 C를 열었어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폴더들이 있는데 그 안에 윈도우를 한번 더 누를까요? 제가 윈도우를 이렇게 하나 눌렀어요. 예를 들어 눌렀을 때 지금 C 안에 윈도우까지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윈도우 선택한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접힌 거 보이시죠? 접혔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파일을 눌렀다고 칠게요. 프로그램 파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던 게 접히는 게 보이신다고. 접혀요. 여기서 이제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접히고, 다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윗단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밑에 있는 게 있으면 접히고 밑에 있는 게 없으면 윗단계로 올라간다고. 그게 이제 왼쪽 방향키. 제가 만약에 프로그램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연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는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왼쪽 방향키 아니고 백스페이스예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험에는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게. 그러니까 만약에 눌러서 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아래에 있는 내용이 닫힌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탐색기에서 쓰는 여러 가지 키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폴더 옵션을 보시겠습니다. 폴더 옵션은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탐색기 안에 보기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고요. 그 옵션에 가시면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라고 있으세요. 자, 보기에 가시면 탐색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탐색기 혹시 못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면 윈도우 로고 키하고 영어 2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시작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일 탐색기 이렇게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에 보기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고요. 그 옵션에 폴더 및 검색 옵션이라고 하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눌러서 들어오셔서 보이는 일반, 보기, 검색 나오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에서는 파일이나 폴더 열 때 같은 창에서 열 건지 새 창에서 열 건지를 정할 수 있어요. 구글을 들어갔다고 칠게요. 여기 들어가서 다음 들어가면 계속 같은 창 안에서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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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같은 창에서 열린다고. 창 하나에서 여는 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창에서 열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쓰시는 방법이고, 새 창에서 열게 하면 열 때마다 새로운 창이 하나씩 계속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이 많아지면 창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어디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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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 한 창에서 열 거면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다른 창에서 열고 싶으면 새 창에서 열기라는 걸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지금 이제 이 폴더 옵션에 일반에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보통 우리가 어디 열 때 더블 클릭해서 열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열 수 있죠. 여기 보면 한 번 클릭해서 열기랑 두 번 클릭해서 열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두 번 클릭해서 열기를 하는데 한 번 클릭해서 열기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런 거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폴더 옵션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가잖아요. 보기에 가면 고급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탐색창에 모든 폴더를 열어서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도 정하고, 메뉴를 항상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밑에 보시면 이제 상태 표시줄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 드라이브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숨길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 숨어져 있는 거는 숨은 이유가 있어서 안 열어놓는 게 낫기는 한데, 그래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숨겨진 파일이나 폴더 같은 거 열거나 안 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폴더 옵션의 보기다 라고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바탕화면에 아이콘 같은 거 보면 아이콘에 확장자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알려진 파일에 확장자명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 옵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물어요. 일반에서 할 수 있는 일, 보기에서 할 수 있는, 검색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물어보고 거기에서 맞는 거, 안 맞는 거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콘들 뒤에 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exe, 뭐 xlx 이런 거 보이는 거 파일의 확장자명인데, 이 확장자명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요. 안 보이는 분들은 이게 숨기기 해서 안 보이는 거고, 이걸 체크를 풀면 저처럼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폴더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파일 탐색기에
보기에 옵션에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방법은 세 가지나 있는 거죠. 세 가지나 있고 그중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일반, 보기, 검색이라고 나오시잖아요. 일반, 보기, 검색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포맷은 뭐냐면 초기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초기화. 우리 컴퓨터를 아예 밀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는 이제 보통의 C 드라이브를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로컬 디스크 C라고 하는 거 있죠. 로컬 디스크 C라고 하는 거를 초기화하는 거를 포맷이라고 하죠. 포맷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꼭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데 D를 한번 해보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 누르면 포맷하는 창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포맷은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D 안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다 밀어버리고 아예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보니까 포맷하겠다고 한 거는 D 드라이브예요. 그러니 D의 용량은 요만큼 있고 파일 시스템은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고 할당 단위 크기는 요렇고 그다음에 볼륨 레이블, 그다음에 빠른 포맷 이런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 안에 용량, 파일 시스템, 할당 단위, 볼륨 레이블, 포맷 옵션 같은 게 있고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빠른 포맷은 그 포맷을 할 때 불량 섹터를 검출하지 않고 지우는 걸 빠른 포맷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포맷이 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전부 다 밀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디스크를 초기화하는 거를 포맷이라고 하고 포맷할 드라이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하시면 깨끗하게 초기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포맷을 하고 나면 윈도우부터 설치를 다시 하셔야 돼요. 윈도우부터 설치를 다시 하셔야 돼. 그다음에 파일하고 폴더의 속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하고 폴더에 대한 속성 얘기하는 건데 속성은 예를 들어 판매라 실적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누르게 되면 요거는 파일이니까 파일의 속성이 되는 거고요. 연습은 폴더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시면 폴더에 대한 속성인 거죠. 차이가 뭔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밑에 나오는 거는 자, 파일에는 뭐가 보여요? 일반, 보안, 자세히, 이전 버전이라는 게 있고 폴더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 공유, 보안, 이전 버전, 사용자 지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분리해서 구별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파일하고 폴더는 다른 건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파일들은 뭐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생기는 게 파일이고 이런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폴더죠. 이 두 가지는 다른 거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눌렀을 때도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일하고 폴더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반을 갔어요. 자, 일반을 갔더니 파일은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의 형식을 갖는지 여기 이제 텍스트 파일이니까 메모장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라서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필요하면 변경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 바꾸실 수 있어요. 연결 프로그램은 이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리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연결 프로그램. 그래서 이 파일의 위치는 어디고 크기는 얼마고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는 접속한 날짜란 뜻이에요. 읽기 전용으로 할 건지 숨김할 건지 정하실 수 있어요. 폴더는 종류가 폴더라는 거, 위치는 어디 있고 크기는 얼마고 이런 거 약간 다르잖아요. 네, 요거를 구별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공유는 여기만 있죠. 공유는 뭐예요? 같이 쓰겠다. 이 폴더를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게 하겠다 할 때 공유라는 걸 사용을 하죠. 공유할 거면 공유 눌러서 누구랑 어떻게 공유할 건지 알려주면 됩니다. 파일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에서는 제가 보안에 관련된 거 읽기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전 버전이라는 거 보이시고 그다음에 자세히 누르면 파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사용자 지정까지 해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파일의 속성하고 폴더의 속성이 다르다는 걸 구별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검색 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검색 상자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파일 탐색기의 검색 상자는 그 탐색기에 들어오시잖아. 그러면 위쪽에
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돋보기 나오는데 파일 탐색기의 검색 상자하고요.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시작 단추 밑에 옆에 시작 단추 옆에 여기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데가 보이세요? 보이시죠? 요 아래쪽하고 여기 요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뭐 실행은 F3을 누르거나 컨트롤 F 하면 여기가 나온다는 뜻이고 로고 키 S 하면 이쪽이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근데 검색을 할 때 여기는 이게 파일 탐색기니까 검색을 뭐랑 뭐예요?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을 하는데 이 시작 단추 옆에 나오는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는 전부 이런 거 전부 다 검색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탐색기는 뭐가 있어요? 옵션이 있어요. 옵션. 옵션이 있어서 고급 옵션 해가지고 어떤 거에 옵션을 추가로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검색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사용을 못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까요? 탐색기의 검색에다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을 한번 골라볼까요? 바탕화면을 고르고 만약 여기다가 연습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죠. 찾아주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작업 표시줄 옆에 있는 곳에다가 제가 연습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쓰니까 그 연습이라는 요 폴더도 찾아지고요. 그거 말고 웹 검색이라 그래서 그 연습이 들어가 있는 웹도 검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의 탐색기에서는 파일이나 폴더만 찾아주는 거고 이쪽의 탐색은 파일이나 폴더 외에도 웹 검색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게 더 검색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구별해 놓은 게 이 부분이에요.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 이동,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로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만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클릭. 연속으로 선택할 때는 쉬프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으로. 비연속으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띄엄띄엄 선택하실 수 있고 연속으로 할 때는 쉬프트, 비연속으로 할 때는 컨트롤, 모두 선택할 때는 컨트롤 A. 전체 선택이란 뜻이죠. 반전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요만큼을 선택을 했어요. 요만큼. 여기 3개 선택하고 반전하시는 거는 홈에 보시면 선택이라고 하는 곳에 선택 영역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체크하시면 요거 말고 반대로 나머지가 선택이 되죠. 이런 걸 뭐래요? 선택 영역 반전이라고 한다.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실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를 선택할 때는 그냥 클릭하면 되잖아요. 연속으로 선택할 때는 쉬프트 누르고 선택하고 비연속으로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고 모든 항목 선택할 때는 컨트롤 A 하시면 되고 반전하실 때는 홈에 선택에 선택 영역 반전하면 반대로 잡힌다 뭐 그런 얘기요. 그걸 이제 말로 풀어 놓으면 그거를 문제에 맞춰서 푸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동 복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드라이브와 같은 거랑 다를 때라는 거예요. 잘 구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를 끌고 이렇게 갑니다. 갔죠? 갔는데 보시면 여기 있던 건 어때요? 그대로 있고 다시 생겼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한 거예요? 복사가 된 거죠. 드라이브가 다른 경우에 지금 저는 D에서 바탕화면이니까 C로 간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D에서 C로 옮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복사가 된 거죠. 드라이브가 다른 경우는 끌고 가면 복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제가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이번에는 이거를 끌고 갈 건데 아까는 그냥 끌고 가니까 복사가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프트 누르고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된 거 보이시죠? 아예 없어지고 이쪽으로 옮겨갔다 그런 뜻이에요. 드라이브가 다르면 끌고 가면 뭐가 돼요? 복사가 되고 쉬프트 누르고 끌고 가면 뭐가 된다고요? 이동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라이브가 다르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드라이브가 같다는 얘기는 자, 바탕화면도 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걸 요 C 안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끌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옮겨오는 게 보이세요?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끌고 오니까 뭐가 돼요? 이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 같은 드라이브에서 복사를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끌고 가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드라이브가 다르면 복사하고 싶으면 끌고 가면 되고, 드라이브가 같으면 컨트롤 누르고 끌고 가야 복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이동하고 싶으면 쉬프트 누르고 해야 된다는 뜻이고,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그냥 끌고 가면 이게 이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립보드라고 나오시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복사해서 붙여넣고 잘라서 붙여넣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사하고 붙여넣고 잘라내고 붙여넣기 할 때, 복사를 하면 붙여넣기 전에 잠깐 요걸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관하는 곳이 임시 기억 장소인 클립보드입니다. 복사하거나 잘라내기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럼 이 복사하거나 잘라낸 내용을 임시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붙여넣기 하기 전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쓰는 곳이 지금 보시는 클립보드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캡처하시는 거 아시죠? 자,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전체 캡처하거나 알트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활성 창만 캡처도 많이 하시는데, 그때도 캡처하고 나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클립보드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붙여넣기 하면 클립보드에서 다시 저희 문서 만드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클립보드는 무한정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최근에 저장한 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것도 컴퓨터가 꺼지잖아요. 그럼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클립보드는 뭐 하는 데냐, 이걸 알아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사하거나 잘라내거나 캡처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임시로 기억을 해두는 장소를 클립보드라고 하고, 이 클립보드는 가장 최근에 저장한 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요. 그것도 컴퓨터가 전원이 꺼지잖아요.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아예 없어집니다. 클립보드에 남아있는 게 지워진다는 뜻이죠. 클립보드가 뭔지 하나 알아두시고, 클립보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잘못된 걸 찾아내시는 게 저희가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